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앞에 주요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나머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제 월요일 출근길에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주요 뉴스로는 뭐 크게는 5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옆에서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과정에서의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의 신규 지정에 실패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 확인 기관의 이제 선정에 인가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전자서명법상 그 인증 사업에 사실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당해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대우 이제에서 그 대우의 이제 명칭이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TR 이제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장외 파생에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한다. 4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의 인증서와 이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가 이제 고객 정보를 그 거래처를 이제 공유한다. 그래서 이게 곧 이제 합병의 이제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기사, 이 5가지가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 만에 정리해드렸죠. 네. 이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뉴스들 아니까 우선 이 중요한 뉴스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보도됐던 언론사의 뉴스 중에서 이제 금융, 자본시장과 IT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 감독 당국에서 이제 내놨던 대책, 적어도 이제 한 주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제도에 이제 허점 내지는 그 틈새를 사실은 또 이제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 결국에 추첨을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한 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부터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적어도 그 공모주 청약했던 사람들은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그러니까 항상 홍보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청약자가 너무 많은 경우, 일반 청약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제조 기업이라는 점도 상당히 핫할만 했지만 실제로 우선은 상당히 그 부분도 상당히 핫한 부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는 투자자들 분들께서 한 증권사만 이용한 게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청약을 동시에 넣다 보니까 한 증권사만 이용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첨 결과 이제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 증권사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뭐 이 많은 계좌들이 다 추첨 당첨이 되는 상황도 이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감원과 이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5월까지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사태를 중복 계좌에 대한 이런 사태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의 신규 지정을 받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화면이 좀 잘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들은 이제 모바일 인증서 새로운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공인 인증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사설 인증서들도 인증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제대로 된 인증서를 고객들이 원하는 인증서를 하려면 사실은 분명히 그 근거가 되는 근거법은 전자서명법이지만 그 전자서명법에서 그 이제 본인 확인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본인 확인 기관에 선정이 될 것을 요건으로 이제 전자서명법에서 사설 인증서로서 이제 영역을 확대해주는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결국에 이번에 본인 확인 기관의 신규 지정이 실패함으로써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토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증서들은 조금 이제 기존의 공인 인증 기관들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커버리지 범위가 좀 적은 그 작은 그런 이제 공인 인증서를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앞에서 있었던 SK 사이언스, 자꾸 말이 있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복 청약,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중복 착용을 함으로써 약간 허점을 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5월 하순부터 해서 이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통합 5년 만에, 그래서 대우라는 명칭을 사명에서 이제 뗀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요 뉴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인증서와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보시면 이제 당연히 카카오 인증서가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제휴처가 3곳에 불과하고 카카오페이는 200여 곳에 이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휴처를 그 두 회사가 이제 공유함으로써 카카오 인증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그 분석해 주신 요 부분이 상당히 특이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계에선 이번 제휴처 공유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이 두 회사가 인증서 사업을 통합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가 올해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제 완전 통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에 상당히 지금 그 알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카카오와 이렇게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IPO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금 이제 흥행에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국거래소가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관련해서 TR 그 정보 그 거래 저장소를 이제 4월 1일부터 운영 시작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뉴스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제목만 사실 알고 계시면 될 정도로의 뉴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8분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가장 중요한 그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0분 동안 빠르게 여러분들께 지난주 뉴스 중에 그 언론사 기사들 중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LH 이제 공사에 이제 사실은 지금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내부 거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과는 다르게 이 자본시장에서 이미 예전부터 그 내부자 거래를 상당히 형법으로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이 옆에서 깨알같이 보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직원들의 이제 그 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 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잠깐 정지해 놓고 옆에 있는 기사를 이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20조 원에 해당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이번 달부터 나오는데, 자, 원금 보장 논란은 여전. 근데 사실 펀드라는 게 사실 금융투자 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그러면 이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사실 정부 발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까지는 이제 원금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손실액 35%까지는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옆에서 이제 기자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이게 결국에 그 재원 자체가 세금이라 했을 때 국민 세금을 퍼준다는 비난을 이제 과연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정부는 다시 그래서 결국 10%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제 그런 이제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이제 충당되는 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비추가 주목된다. 우리가 좀 계속 체크해볼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정권이 이런 얘기를 한 이상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이제 원금이 꽤나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실상 보장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다음 뉴스로 이제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즌 2인 거죠. 이제 개방하는 그 정책을 그 이제 시즌 2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IT 관련돼서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내용을 행정안전부 가져가지고 보도자료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오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뭐 체크하실 만한 게 이번 올해 내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증 이제 신분증을 이제 모바일화한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 비서 서비스라는 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 앱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국민 비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둘째로 보조금 24라는 서비스 그래서 그 국민들 개개인의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놓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그러니까 보조금은 없는지 그런 부분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인데 핀테크 관련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그런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은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여러 먹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연금 운용 에 관련된 IRP, 그 퇴직연금에 관련된 퇴직금을 이제 IRP뿐만 아니라 그 퇴직금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 비즈니스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주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지난주 제가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실패를 했지만 그거 디폴트 옵션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불씨는 남아 있고 실제로 이 퇴직연금이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실적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퇴직연금을 이제 은행권에 넣었던 분들이 이제 이 자본시장 증권 쪽으로 옮겨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산운용사의 그 연금 운용 관련된 그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나왔고, 자, 이 다음은 뭐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이 단어 개념 때문에 잠깐 캡처를 해봤습니다. AI 시대에 뜨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결국에는 AI가 만능입니다. 하지만 만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뭐 사진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을 결국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해서 라벨을 붙여줘야 사실 그 AI가 그 데이터들을 유의미하게 그걸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 라벨링을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이제 수작업을 하나하나씩 넣어오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그 부분까지도 AI가 대체하는 오토 라벨링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캡처를 해드렸었고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보험사에서 이제 증권사로 이제 이동했던 연금 이제 계좌들, 그 IRP라든지 연금 계좌들의 비율이 그 금액들이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의 내용이고 그 이유가 지난해 보시면은 그 IRP의 운용 수익률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연 6% 그거에 비해서 은행권이나 보험사들은 3% 이하의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들이 옮겨왔고 이제 더 옮겨갈 예정이다라는 기사이고요. 그 수익률 차이가 있는 이유는 투자하는 그 상품의 다양성.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ETF 투자도 가능하고 그 상장 리츠 역시도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여러 전략들을 쓰기에 유리하다. 이 부분은 우선은 뭐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되기 전인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스닥의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뭐 주당 350달러까지 거래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에 나스닥에 정식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결국에 이제 900억 달러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주당 그러니까 거래가가 형성이 됐다. 즉 결국에 올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가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TR 거래정보 저장소 운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 상품, 뭐가 이자율 스왑이라든지 통화 스왑이라든지 이런 거래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 TR에 이제 보고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 신용 등을 포함한 모든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를 다 이제 TR에 보고해서 저장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것은 이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그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합의됐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TR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시행이 드디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시장 내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신 6분의 이제 의견인데 결국에 이게 지금 상당히 조정기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 지금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예상을 이제 들어본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금리 상승세가 지금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되는지, 그리고 둘째로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지금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강한데 이게 계속 될 것인지, 그리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소는 세 가지인데 이 요소들에 대해서 이 6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분석하시는 바가 좀 달랐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들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기를 거쳤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신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이 세 가지 요소가 상당히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만한 기업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조정기 이후에 좀 하방 압력이 좀 거셀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본시장이 지금 증권시장이 너무 활황이다 보니까, 활황이지만 사실 이제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박스권에 이제 갇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ELS 그 상품과 이제 채권형 펀드로 이제 뭉칫돈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상장지수 펀드 ETF에 분산 투자하는 EMP 펀드 역시 최근에 뭐 1개월 동안 1,351억이 유입되며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박스권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견이 좀 어느 정도 좀 강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이번 주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미국 회사의 대다수는 윈도우 OS를 돈을 내지 않고 불법 복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인 중국에서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할 이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MS가 OS 불법 복제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성장시켜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제 주관을 넣지 않는 뭐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무슨 이건 너무 될까요? 안 될 건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데이터 정보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제적인 그 룰도 사실 무시해가면서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가 하는 대로 지금 거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MS의 그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보시다시피 그 기존 정권에서는 이제 폐지가 됐었던 금융투자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로 이제 폐지를 시켰는데 이제 그 이제 폐지한 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현행 원장인 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인데 자,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올해 16곳의 금융사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진행할 목표다라고 발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실무자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종합검사의 경우 본 검사 한 달 전에 피검사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감원이 지금 그 라임 옵티머스 그 펀드 사태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지금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금융감독원 내에서 그 직원이 확진자가 걸린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모펀드 제재랑은 또 별개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사실은 그 업계 내에서의 그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상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고 이제 투자자들 올 들어 해외 주식 10조를 샀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옆에 표에서 보시는 거는 지난주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뭐 당연한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조정기에 박스권에 들어선 이제 조정기인데 그러니까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 내외의 지금 조정. 그러니까 테슬라랑 애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폭이 적은데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지금 6%까지 떨어진 조정 폭이 좀 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와 그리고 기타 뉴스들, 언론사 기타 뉴스를 정리해드린 부분이고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출근길에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그 앞부분 핵심과 뒷부분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도 좀 더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활기찬 주말 한 주 보내시고요. 네, 몇 분 안 보시지만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